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 토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미드저니 업데이트가 됐죠. 미드저니 업데이트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미드저니 업데이트가 끝난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지 에디터 기능과 텍스처링 기능이 나왔는데 그것도 일부예요. 그리고 제가 감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감마 PPT를 위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무제한으로 플럭스 1.1 프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오늘 올린 내용에서는 퍼플렉스티 1년간 프로 버전을 무료로 SKT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 10월 31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드저니 기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제가 2시간 35분짜리를 2시간 52분짜리로 늘려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한 편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편집을 기존의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광고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로 이어질 이 미드저니의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에디터와 리스트럭처링 기능이 출시가 되었죠. 편집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텐데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면은 질감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편집이 있고요. 텍스처 편집이 있는데 다양한 텍스처를 쉽게 질감이라는 뜻입니다. 질감이라는 것을 쉽게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고 리스트럭처링은 기존 텍스처 질감을 다른 재료로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이미지처럼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원형을 그대로 두고 그 모양대로 해서 질감만 바꾸는 스타일만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에디터의 특징인데 새로운 이 에디터 같은 경우는 기존 에디터와 차별이 되죠. 기존의 에디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새로 생긴 이미지 에디터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 건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은 이 기존의 정명사진과 같은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다 지우개로 가리고 마스킹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은 동일한데 입 모양이 다르죠. 이러한 툴을 가지고 제가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테스트를 해서 동일한 얼굴의 표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그 표정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외모를 변경하고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마스킹해서 인물의 외모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효과는 마치 포토 촬영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여러분들이 에디트해서 다양하게 주실 수가 있고 인페인팅과 비슷하게 일부분을 수정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꾸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터의 작동 방식은 이 19금이나 음란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합성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테스트를 해서 코리아 맨이라는 프롬프트조차도 입력이 거부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점차 개선을 해 나가겠죠. 초창기에 워낙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고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작동하면은 매우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모더레이션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기존의 이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얼굴이나 아니면 내 제품의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설된 이미지는 이 신설된 편집 기능은 여기에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미드저니에 공유가 되지 않고 에디터의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만 볼 수 있도록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이미지 얼굴 정명사진만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별도로 나만의 공간에서 이거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이미지를 편집하는 부분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디터의 지금으로 기존 이미지 편집기가 기능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뎁스맵 도구의 기능은 추가가 안 됐어요. 여기에 지금 나올 때
때 일단 어떤지 모델을 안정화시키고 사용자의 반응과 모듈레이션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뎁스 맷 추가 기능으로 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다중 개인화 프로필인데 웹 에디터와 리스트럭처링 출시 이후에는 다중 그러니까 캐릭터가 여러 명인 개인화 프로필과 더 빠른 개인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개인화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상은 제가 만들지 않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개인화 모델을 지금 전체 사용자 중에 10%도 제가 보기에는 5%도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개인화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내 취향에 따라서 개인화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시다 보니까 조금은 개인화 모델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화 모델과 개인화된 미드저니 웹사이트의 탐색 페이지가 다음 달에 탐색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나온다는 겁니다. 개인화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화와 추가 기능, 개인화의 목표는 그야말로 개인화가 이게 왜 하냐면은 개인화가 됨으로써 자기만의 스타일과 인물 그러니까 독창적인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이미지가 나만의 것을 독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지금 현재는 미드저니에서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4장씩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8장씩 생성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개인화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기능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스타일을 개인화하는데도 슈퍼 스타일 그러니까 스타일은 지금 개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개인화를 해서 나만의 스타일 독특한 스타일 미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슈퍼 SREF와 SREF 탐색 그리고 하드코어 스타일과 같은 스타일 개인화 기능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드저니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개인화 모델 그리고 스타일 개인화 등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이미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줄 알아야 이제는 진정한 AI 이미지에서도 여러분들의 독창성과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개발 현황은 현재 상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적 리스크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은 미드저니는 이를 더욱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비디오 생성, 영상 생성 기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드저니 소식에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실사인물보다는 애니메이션 버전에서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미드저니가 약밥을 던졌죠. 밑밥을 깔았습니다. 벌써.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젠3를 확 뛰어넘는다든가 이런 수준은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장점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미학적인 이미지를 다른 서비스로 옮기지 않고 미드저니에서 비디오를 영상을 생성하게 되면은 알고리즘이 다른 툴과 연계되는 것보다는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로 미드저니에서 영상을 만들면은 퀄리티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당연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드저니 V7 모델은 2달 정도 있으면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연말 정도에는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V7에 대한 훈련 단계는 완료가 되었고 2차 훈련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면서 광범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속 업데이트는 V7 출시 이후에 신속한 후속 업데이트가 있어서 V7.1이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개발 속도가 지금 늦었죠. 5.2가 나오고 6.0 나오고 6.1이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렸는데 6.1 이후에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 개발의 성과가 V7이 나온 이후에 연말에
V7.1이 곧 출시돼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성능 향상은 이론적으로 V7은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야 하지만은 이는 모델이 준비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미지의 퀄리티가 플럭스가 출연하고 난 이후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플럭스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V7 이후에는 V7이 나오고 나면은 다중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렇게 3명, 4명의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생성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V7 이후에 V7 1이나 7.1 정도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능은 실험적이고 아직까지 완성도가 낮은 제품입니다. 하나 이상의 캐릭터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론트 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캐릭터가 나와야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드저니를 잘 활용하시고 기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밀 프로젝트는 향후 6개월 내에 공개될 수 있는 여러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홀처와 애플에서 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매니저 책임자를 영입을 했죠. 올해 초에. 그 인재와 함께 하드웨어 부분의 개발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개발도 같이 해서 새로운 흥미로운 비밀 프로젝트가 몇 개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매우 혁신적이며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비드 홀츠가 게임 부분에서 원래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미드저니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이미지 3D 비디오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혁신성, 개발 기간은 일부는 곧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미드저니는 장기 프로젝트 개발 진행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고 실시간의 오픈 월드 시뮬레이션과 같은 세계를 장기적인 목표로 지향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좋은 소식, 유익한 정보, 정직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